네, 시장이 재미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눈여겨봐야 될 재료들은 계속 나와주고 있고 좀 발빠르게 테마주들이 바뀌고 있죠. 따라가도 괜찮은 건지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이슈가 투자 재료가 되는 세상 발빠르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SNS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팩트체크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유창희 대표, 이재규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뭔가 중심을 못 잡을 때마다 흘러나오는 뉴스에 괜히 귀가 솔깃하고 투자하게 되잖아요. 과연 투자해도 되는 건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텔레그램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표가 하나 나왔어요. 거래 대금이 씨가 말랐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던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 알테오젠, SK하이닉스, 유한양의 시총 상위라던가 대표주들의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현저히 줄어든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과거에도 매번 말했지만 이 추석 전에 팔아라. 9월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에 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이 씨가 마른 거래대금 안에서 테마주만 활기를 띠고 있고 대표적으로 STO, 이 토큰증권과 그리고 대왕고래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토큰증권 개정안이 내주 재발의된다라는 이야기 덕인데요. 이와 관련한 기사 저희가 내용을 좀 정리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대표적으로 미술품이라든가 부동산 등의 특정 자산을 조각 투자가 가능해진다라는 특장점이 있죠. 지난 21대 국회 발의 이후에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소득 없이 자동 폐기가 되는데 다시 이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지금 9월 뭐 다들 별로다, 재미없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테마주들만이 유독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건 지금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테마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데 좀 표를 던져도 될까요? 근데 사실은 테마주를 잘 매매할 수 있을지는 전 고민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가 네. 우리 이제 내일부터 테마 발생합니다라고 소문내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뉴스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 같은 경우 양자 컴퓨팅 뭐 예타 면제 그리고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약간 시간이 좀 이제 좀 그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테마주 매매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만 나머지들은 상당히 좀 어떤 건 1박 2일 어떤 거는 뭐 한 당일만 이슈가 된 것도 많았습니다. 사실 전 딥페이크는 조금 더 갈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딥페이크도 오늘 어저께 이후로 다 윗골에 나와서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딘가에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신규 상장주, 테마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이걸 잘 정말 내가 어떤 정보가 있어서 매매를 한다면 모르겠고 또 뉴스가 나오자마자 난 빠르게 매수할 수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거의 90%이실 겁니다. 그러면 하죠. 저는 사실은 테마주 매매는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미리 테마주가 나 움직일 거야라고 예고는 안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STO 관련한 기사는요. 오늘 장에 뜨거운데 어제 나왔어요. 오늘 오전에 나온 게 아니라 어제 나온 기사였고 그러고 나서 관련 종목들이 몇몇 종목 움직이다가 오늘 갑자기 다 같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네. 상한가에 안착된 종목들도 많은데요. 현재 주가 흐름 어떤지도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종목이죠.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갤럭시와 SM 현재 두 자릿수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핑거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 상한가 안착 풀리지 않고 오전에 들어간 그 거래 제한 폭의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재규 대표님, 네. 하루 늦게 쏘아 올렸던 STO 테마 아닙니까? 네, 하루 늦게 움직임이 나왔지만 제 네. 생각엔 좀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STO라는 것이 제도권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제 법제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제 재발의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정책적으로도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발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투자자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 STO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트상의 모양새가 좀 더 만들어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방금 전에 뭐 유창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성을 띠고 있는 종목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할 때도 강하게 올라가지만 빠질 때도 강하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테마주만 답이냐?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히려 우량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아서 매수하기에는 좋아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당장에는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면 그때는 테마주.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정석적인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저는 주식을 매도할 때보다는 보유할 때가 맞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보유하고 테마주도 대안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거래 대금이 수반된 종목만 너무나 치열하게 볼 필요는 없다. 지금 오히려 우량주들의 매수 기회도 열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에 없지만 제 주식 선배인 이창진 앵커가 저한테 처음 주식을 가르쳐 줬을 때 정윤아 거래 대금 붙은 종목을 공략해야 돼라고 했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잘못된 걸 가르쳐 주셨네요. 네, 토큰증권 관련 테마주들을 한번 점검도 해볼게요. 저희 텔레그램 방에 GL 리서치 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갤럭시아 SM, 서울옥션, K옥션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을 이 STO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혹은 이 계열사가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소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테마주로 꼽힌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 다날, 아톤, 핑거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안에서 우리가 토큰증권 관련한 종목을 눈여겨본다면 이주구 대표님, 실차가 있는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이 서울옥션이 답인가요? 서울옥션, 뭐 K옥션 많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자회사 중에서 이제 갤럭시아 넥스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그 STO 쪽과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1시쯤에 준비를 했는데 이제 갤럭시아 SM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따라붙는 건 좀 부담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STO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시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토큰 증권이라는 게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큰 증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부동산이라든지 예술품 같은 전통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토큰으로 판매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을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비트코인도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작지만 트럼프와 해리스가 계속해서 지금 접전을 펼쳐가면서 물론 트럼프가 이제 가상화폐 쪽에 좀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해리스 같은 경우도 우호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STO가 이번에 뭐 법제한 재발의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가면서 가상화폐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다른 기업들은 좀 규모가 작은데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5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 같은 경우는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탑팩주로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 최근에 이 테마주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정책 테마거든요. 실제로 오늘 이 STO 테마 외에도 눈에 띄었던 건 대왕고래 테마였습니다. 이 석유공사의 동해 가스전 개발 투자 주관사 입찰 공고가 내일 모레 목요일입니다. 원래는 이제 어제였는데 9월 5일로 연기가 됐다라는 이 글들이 텔레그램 방에서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대왕고래 관련주들의 상승 이유는 이제 입찰 공고가 내일 모레로 다가왔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증권가에서 대표적으로 뭐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언급하는데 동해가스전 플러스 알파가 있는 굵직한 기업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정책 테마 안에서 골라본다면은 지금 단연 대장은 동해가스전인 것 같아요.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몇 살째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의 어떤 탄력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잊어버릴만 하면 뉴스 나오면서 그렇죠. 몇몇 종목이 오르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몇몇 종목이 이슈가 나오면서 오르는데 만약에 이제 주간사 공고가 되면 이제 확정은 바로 발표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좀 며칠 있다가 발표하겠죠. 그렇죠. 짧으면 일주일, 뭐 길면 한 달 정도 있다가 발표를 할 텐데 그때가 마지막 시점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세론일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엔 그 주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 몇몇 곳을. 그래서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가스가 정말 있다라면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가스가 없다 그러면 그냥 덮어버리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어떤 기업들이 입찰을 하느냐, 뭐 코오롱 글로벌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입찰을 하겠죠. 그래서 선정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코오롱 글로벌 전혀 주가 반응이 없어요. 그냥 정말 딱 0%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마지막 투자를 한다라면 그 입찰 결과가 발표를 임박했을 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떤지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우리가 내일 뭐 입찰 뭐 몇몇 기업이 입찰한다고 해서 그것만 놓고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입찰 이후에 세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왕고래 테마가 몇 달째 살아있는 대왕고래 테마긴 하지만 그 기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테마성으로는 수익을 내기 좀 어려운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단기적으로 제안해 드렸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텔레그램 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반도체 관련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시장은 전혀 반응해주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HBM이 온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모바일 HBM 2026년께 상용화 시대로 온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온디바이스 AI 구현을 위해서 저전력 디램 적층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AI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HBM, 뭔가 여러 기기에 적용 가능한 HBM이 필요하기에 전력 효율이 높은, 즉 저전력의 장점인 LPDDR D램을 적층에 연결해서 메모리에 대역폭을 끌어올리는 개념으로 이 모바일 HBM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읽었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표님? 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던 HBM 같은 경우는 뭐 서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엣지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에도 비슷한 기능을 이제 넣기 위해서는 모바일 HBM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양산이 2026년도에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시장성 크게 나오고 있지만 지금 AI라는 트렌드 자체의 성장성 자체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시장에서 부각이 되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갑자기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가 될 거냐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올 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데, 저는 일단은 제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지가 벌써 2달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대를 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처럼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모멘텀이 좀 적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이나 업종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침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침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시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승 명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일단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주가가 더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엄청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반등을 조금 더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완벽하게 살아난다면 그때는 모바일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시장에서 많이 선별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리노공업 같은 기업들이 추후에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 구현을 위해서 HBM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스마트폰의 그 판매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나중에 여러 기기로 적용이 된다면은 전자기기라던가 HBM 픽아웃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규 대표님도 지금은 반응이 없지만 언젠가 반응할 거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수혜주가 SK하이닉스, 돌고 돌아 SK하이닉스입니까? 아니면 이 분야에서 특장점이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돌고 돌아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요. 네, 사실 제가 이런 뉴스를 한 3주 전에 좀 봤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을 본다면 골드만삭스 이제 쪽에서 나온 뉴스였던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 IT 반도체 그 IB 쪽은 이미 그 애플이 관련된 시제품을
거의 만들었다. 오. 그래서 뭐 빠르면 좀 적용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성능은 현재 HBM의 한 40% 정도 성능 발휘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서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걸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덜 이제 사용한 그 용량이 좀 낮더라, 성능이 좀 낮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뭐 두께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내용은 나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되게 높은 걸로 그때 이제 그런 보고서 그런 내용들을 좀 봤었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반도체 이슈가 좀 부재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게 정말로 나온다 그게 만약에 2026년에 상용화 된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점프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은 무조건 다 어쨌든 언젠간 교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램보다 더 많은 한 2배, 3배 이상의 램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HBM보다 더 큰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는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뉴스를 팔로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늦게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하지만 언젠가 갑자기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가 반등하면 또 이 기사를 끌어올려서 상승의 근거로 될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이재규 대표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시면요, 2%가량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오늘 일정 좀 대량의 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함께 팔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최근 차트 흐름을 보면 정말 똑같이 형제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삼성전자가 좀 내일장부터는 색깔이 바뀌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등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 보입니까?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어때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매우 안 좋죠. 아, 매우 안 네, 좋아요. 왜냐하면 뭐 기술적 분석이 다는 아니지만 시장은 안 빠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V자 반등에 성공한 다음에 옆으로 이제 누워 있는 뭐 형국인데 오히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직전 저점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보다 약하다라는 게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기술적으로 좋지 못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어떤 효과를 못 봤다라면 결국 마지막 남은 거는 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추석 지나고 나서 아마 9월 넷째 주 정도 아마 그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올 텐데 그때도 만약에 반도체가 못 오른다. 그러면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가 답은 아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많이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좀 같이 밀려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하지만 이 모바일 HBM이 다가온다라는 기사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충분히 시장의 상승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텔레그램방 저희 다올 투자증권의 의료기기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현 애널리스트 방에 들어가 볼게요. 갑자기 오늘 화장품주 내에서 APR의 주가가 요동쳤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근거는 여기 아마존 홈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지금 베스트셀러 1위에 보시면 메디큐브의 AGI 부스터 보이시죠? 요게 요즘 유튜브라던가 틱톡이라던가 또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언급하고 있는 APR의 기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토너에서도요, 1위의 메디큐브가 차지하고 있어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이 소식에 지금 여러 화장품 애널리스트의 SNS, 인스타그램 방에 올라오고 있는데 박은정 애널리스트도요, 이 토너와 안티에이징 디바이스 카테고리에서 1위를 기록했다라면서 지금 이 APR의 판매 순위가 캡처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갑자기 APR이 반응해 주네요. 아마존에서 1위를 했다라는 게 딱 보여주는 그 증명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APR의 주가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APR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상방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결국엔 실적적인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확장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제 화면에 제가 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잠깐 좀 체크를 해놨거든요. 우리가 규모가 굉장히 작은 기업들을 볼 때에는 뭐 외국인들이 매수했는지
기관들이 매수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APR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화면의 상단부에 보시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입니다. 근데 제가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이제 주가가 하락하기 직전, 제가 차트에다가 잠깐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런 자리에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한 6% 정도 됐었어요. 근데 주가가 한참 내려오는 과정에서 40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이 미용기기 쪽에 대한 모멘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가정용 미용기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 중에서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대를 어느 정도 잡아가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동국제약도 그렇고요.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주가의 변동성이 이렇게 하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저는 APR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주가가 밀릴 때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은 비중을 늘렸다. 아, 확실히 미국 내에서 잘 팔리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먼저 받아들인 걸까요? APR의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했고 똑같이 이제 미용 의료기기 특히나 가정 홈에서 할 수 있는 네. 홈뷰티 시장도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럼 APR과 같이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우리가 이 투자 인사이트를 이 뉴스에 찾아본다면은 네. 유창희 대표님은 무슨 종목 위주로 보시겠습니까? 일단 오늘 약간 이제 APR을 필두로 해서 미용 의료기기 좀 강한 것 같아요. 클래시스도 3% 오르고 있고 네. 비올도 3% 정도 오르고 있는데 저는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횡보를 좀 잘 해줬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상승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APR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제 지금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5월달, 6월달에 그 중국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쇼핑 관련돼서. 네. 근데 거기서 APR이 그 홈쇼핑에서 상당히 판매가 잘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지금 아마존이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주가의 모멘텀은 좀 더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와서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전 필러라든지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 좀 하반기에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용 쪽이 작년에는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올 초에는 화장품 그러면서 약간 이제 필러 보톡스 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에서 화장품 여기에 다시 홈뷰티라던가 우리 보톡스 필러와 같은 그런 시장까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순환매 장세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중에서 떠들고 있는 카더라 이야기 팩트체크해 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